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강남 송파 잠실하면은 집값이 가장 나중에 떨어지고 가장 먼저 오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부자들은 강남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강남, 송파, 서초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시장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 한국이 보면은 묘한 평등주의가 있어서 모든 걸 똑같이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부촌은 있는 겁니다. 강남, 송파, 서초는 부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부동산 물가하고는 다르게 올라갑니다. 뉴스 같은 데에서 이제 송파, 서초, 강남 쪽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로 이제 아파트 값을 얘기하지만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하지만 이제 준재벌급이 되면은 사는 곳이 달라지죠. 녹화 전에 잠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확실히 이 지역은 번잡해요. 제가 정말 준재벌이면 이런 데 안 살죠. 그리고 너무 엉켜 있어서 도시라는 게 계급 계층적으로 섞여 있는 게 도시에 활력을 준다 생각하지만 정말 부자들은 섞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약간 개토시티를 만들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외 지역에 본인들의 전원타운을 따로 만들든지 또는 지금도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성북동 지역이라든지 또는 동부이촌동, 이태원 쪽에 100년째 이어가고 있는 부촌들이 있죠. 그런 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이 안쪽이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고 입구는 거의 하나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 경비실이 있듯이 딱 그 틀어막고 있어요, 경비들이. 그쪽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진짜 부자들이나 외국 공간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은 꽝의 바다마을이라고 보면 성북동 단독주택 299평 이런 데 가실 거예요. 옛돌 박물관이니 가구 박물관이니. 근데 이쪽은 가실 일이 없는 게 입구가 하나입니다. 앞에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딱 버티고 있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여기 일종의 사유지 집합 지역인 거예요. 은닉성이 보장되고 조용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혼내줄 수도 있고 벌금도 매기고 그런 관리된 상태의 마을들을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저 꽝의 바다 경비실이라고 굉장히 산속에 있다 보니까 꽝들이 많이 다녔대요. 동네 이름이 꽝의 바다예요. 이 안쪽 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부촌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면 이런 데 사는 거죠. 그리고 강남 쪽 아파트들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빌라나 아파트를 하지 않고 땅이나 건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월급쟁이 분들이 부자가 될 과정으로서는 매력적인 곳이지만 정말 이제 선수들이 되면 좀 달라지죠. 그런 선수들이 되면 이런 데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보면 지도에 카자흐스탄 대사관, 앙골라 대사관 해가지고 대사관도 많고요. 초고급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데 삽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럼 여기가 진짜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가보면은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굉장히 경사입니다. 근데 원래 진짜 부자들은 좀 언덕까지 살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게 주변으로부터 다 고립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개념으로 말할 때 물난리라든지 각종 재난에서 안전해요. 이 지역이.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산이 좀 온건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그런 염려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동이라든지 은평, 녹봉 같은 데는 옛날에 채석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데 여긴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경사, 완만한 경사다 보니까 안정적입니다. 뭐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답사한 중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한남동 얘기도 하지만 한남동은 사실 약간 핫플레이스가 많잖아요. 중간에 좀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네.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외부인들이 드나듭니다. 약간 눈을 많이 타요. 프라이버시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 유엔 빌리지 있던 여기도 보면 이제 옛날에 유엔 관련자들이 살았다고 하죠. 이쪽에도 보면 타지키스탄 대사관, 아프간 대사관 해가지고 부자들이 모여있고 일부 재벌들은 여기 살고 있죠. 여기도 입구를 기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유지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 같은 건 요즘 답사를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유지예요. 내가 당연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거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 것 뿐이지. 큰 덩어리 하나의 필지를 보시는 게 이해가 쉽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폐쇄성이 존재한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살고 또는 그런 이태원의 안쪽에 있는 동네들 포르투갈 대사관저 다 대사관들이 있죠. 이런 데 있는 데들이 은닉성이 높은 동네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촌들이에요. 근데 박사님 여기에는 뭔가 가봤는데 네.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 멀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재벌들이 지하철 탈까요? 오히려 지하철이 멀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안 오겠죠. 그리고 아무나 와서 담배 안 피겠죠. 그러니까. 그럼 부자들은 좀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빗을 제일 중요시하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주변하고 고립돼서 조용히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부촌은 지금 찍어드린 요 세 군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다 보면 강북이죠. 강남을 개발할 때도 진짜 부자들은 옮겨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야기를 들을수록 다 오르막이거나 산속에 있거나 그런데 저희가 아는 강남은 정말 도시 대로변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이제 강남의 특징은 여기는 네모 반듯해요. 강남역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양재역이 있고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꾸불꾸불한 데가 있죠. 이런 데는 대체로 언덕바지입니다. 언덕이다 보니까 강남 개발할 때 여기를 빼놓고 개발을 해요. 직원에 따르면 그 인부들한테 밥을 대주던 한밭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들은 강남역 북쪽의 요 지역 또는 이런 데들 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길이 좀 반듯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예전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2008년 위성 사진을 보면 집이 빼곡하죠.
완전 벽돌집. 예, 벽돌집들이고 이른바 빌라, 청기화집 이런 것들이 있는. 이 비스듬한 길이 뭐냐면은 계곡이에요. 예전에 제가 답사를 이제 자주 했었는데 지도의 위부터 아래를 향해서 경사가 낮아집니다. 급격히 낮아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모여들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몰려와서 아래로 퍼져나가는 딱 중간 지점에 마을 재단이 되는 곳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물이 퍼지던 지역이 음마 아파트가 있는 데고 평평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강남은 여기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평평하지 않냐 강남은. 근데 원래 강남 농촌 지역은 위에예요. 이렇게 언덕에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엔 치수가 좀 어려웠거든요. 물 관리가. 그 장만하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지난해 8월 말 9월 초 때 강남 지역에 침수 많이 됐잖아요.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특히 10년 주기로 좀 크게 오고 그럴 때 되면 아래쪽에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도 그랬었나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제 무릎까지 오는 물이 찼어요. 강남 쪽. 고속터미널이니 잠실이니.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네요. 10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물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래쪽은 길로 쓰거나 농사 지을 때 쓰고 그래서 사람들은 위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길이 좀 비스듬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있다. 이건 옛날 농길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강남이 워낙에 빠르게 개발하다 보니까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썼던 손정목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 벌판을 섰을 때 영동 개발할 때 눈앞이 깜깜했다고 이걸 언제 다 채우나 싶어서 너무 넓어서 여의도 때도 그렇게 막막함을 느꼈다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뭐 수십 배니까 그래서 강남 개발이 엉망으로 된 겁니다. 진짜 그 건물로 때려붓기 바빴던 거예요. 성격이 바쁘고 그 와중에 사방에서 땅퉁이 일어나지 엉켜있는 속에서 어떻게든지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보이지만 위성사진을 보면은 마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농촌 마을들이 있었고 그 마을들을 빼놓고 개발을 하고 길을 놓고 했구나. 그리고 언덕 사이에 계곡에 길을 놓고 지하철을 놨으니 매번 물이 넘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도 굉장히 큰 농업단지들이 있었고 광산도 있었고 설해마을은 광산촌이었죠. 그 텅스텐 광산이 있었습니다. 설해마을. 그러니까 지금 설해마을은 여기죠. 보면 여기도 길이 좀 꾸불꾸불한 게 국립중앙도서관인데 굉장히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언덕바지에 만들어진 마을인데 원래는 아래쪽에 있었어요. 지금의 반포동, 신반포 있고 한데. 근데 이쪽도 1925년 홍수 때 완전히 숲밭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올렸어요, 마을을. 그게 지금 설해마을의 사트인데 이쪽에 예전 지도를 보면은 광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곡괭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랑 사당역 근처에 두 군데 텅스텐 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서 7, 80년대 서울에 관련된 책을 보면 지금도 여기 광맥이 있대요. 그리고 입구를 막아놓은 흔적이 있다고. 어느 학교 뒤편에 이렇게 광산 출입구가 있다. 근데 그걸 막아놨다는 식의 증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도 박사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있는 걸 다운받았죠. 여러분이 흔히 지도를 보시려면은 일제 때 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5만 분의 1이 전국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차 때는 북쪽을 많이 했고 2차 때 이쪽을 했네요. 경성 쪽을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과천, 옛날에 과천이었죠, 동작이. 그러니까 하반포리, 상반포리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1차 때 지도를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그 광산 표시는 여기는 없고 뒤에 시대 거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건데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처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또는 자료실 들어가서 항공사진, 종이지도, 5,000분의 1, 서울시, 강남구 치면 이게 뭐가 주르륵 나와요. 이게 지금 성동구 시절 옛날 강남구가 성동구일 때 영등포 독립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 반포죠. 오른쪽에 신사동이고 이쪽에 이제 터미널이 있는 데죠. 요건 제가 살았던 데라서 잘 알아보겠네요. 지금 신사동도 원래는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요 아래쪽에 살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년 홍수 때 물에 잠겨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신사역 오거리에 마을을 새로 만든 게 이 지역의 출발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여기인데 잠원역이 있고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보시면 왼쪽은 딱딱 네모 반듯하죠. 여기는 저지대고 평평해가지고 집 아파트를 쭉 깐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보면 삐뚤빼뚤하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언덕인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언덕인 건 아실 겁니다. 신사역에서 노년 넘어서 논고개잖아요. 논현 고개현자잖아요. 논이 있는 고개예요. 신논에 넘어오는 게 굉장히 언덕바지라 저 여기 친구 자주 놀러 가는데 이 두 정거장 거리인데 힘들어서 신분당선 비싸게 되고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마을이 있다가 여기 마을이 쑥밭이 돼가지고 신사역 오거리로 옮겼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빈민촌이라든지 논이라든지 피난민들이 살았던 해방촌, 수용소마을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살기 나쁜 곳이었습니다.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여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좀 힘들게 느껴지는 언덕바지가 옛날에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강남 농촌이었던 거. 농촌에서는 언덕바지가 좋은 데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남아서 전통적인 부자들도 언덕바지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자연재해에서 좀 안전하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이제 여름 되면 힘들죠. 올라가려면. 그리고 압구정, 청담 이런 데도 보면 언덕바지 많잖아요. 지금도 부자들 거기 살아요.
언덕바지 쪽에. 거기 지난해 8월에도 물에 안 잠겼습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다리가 튼튼해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남은 그렇게 언덕과 저지대에 혼재된 지역이고, 언덕에 있던 옛날 마을들은 강남 개발 때에도 살아남아서 지금 농촌 구조 마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래쪽 저지대를 중심으로 선을 긋고, 특히 옛날에 상습 침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은 압구정동, 요즘에 재개발 얘기로 많이 나오는 압구정 현대하고 한양 보면은 아래쪽은 빌라나 단독주택들이죠. 근데 한강 쪽은 이렇게 아파트잖아요. 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기지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야트막한 마을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옛날에. 둔지미라든지. 근데 아래쪽에 한강 백사장이라 부르던 데가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방 역할을 해요. 철도나 강변도로나 아파트는 제방 용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 때도 일부러 이제 한강 쪽에다가 아파트를 깔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약간 이걸 제방 역할을 해주려고. 제방해주기 위해서. 경기중앙선, 중앙선, 경원선이라든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그 역할을 해요.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 개발은 물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치수 기술이 좋아지면서 새로 개발된 땅들이 나타나요. 조선 후기 때 왕십리, 신촌, 그리고 현대 때 영등포, 그 다음에는 잠실, 반포, 강남 지역이고, 최근은 목동이었던 거고, 노원도 마찬가지로 중랑천 침수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마곡인 거죠. 보면 마곡도 강남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곡 방화 핵심이라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입니다. 개화산역, 송정역, 김포공항역 있건 요 동네.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뭔가 옛날 마을이 있었던 곳이고 아마 언덕바지겠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사진 보다 보면 이것만 봐도 대충 땅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아마 언덕바지겠고 비스듬한 길이 있는 게 아마 옛날 신장로였겠고, 그래서 끝에 보면은 농협도 있어요. 지금도요 강서농협 농자재 판매장. 위에서 보이네요. 예, 이거 일부러 저 김포공항 내려오면서 보라고. 여기 김포공항에서 보이는 데인데 비행기는 내려오는 라인 아래가 시끄럽지 옆은 조용합니다. 근데 이쪽은 비교적 조용한 농촌 전원주택 단지예요. 개화마을, 상사마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숨어있는 단독주택 단지인데, 보면 지금 농자재 관련이잖아요. 이 강서농협은 서울에 거점을 둔 농협임에도 불구하고 논농사를 지원해줘요. 마곡이 예전에 서울의 최대 규모의 논농사지대였습니다. 전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 갔는데 논밭이 펼쳐져 있는 거죠. 한때는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여기 발령받은 교사님들이 차라리 경기도로 가겠다고. 너무 농업지대라서 좀 깝깝했다고. 저도 그때 90년대 말에 갔을 때 서울에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둔 게 한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강서 농민들은 여기 살았어요. 왼쪽 지역도 습지였고 부평분지라고 부르는, 오른쪽 지역은 6.25 때 피난민들이 살던 수용소 마을이 있었던 수용들판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사람이 살만했던 겁니다. 여기 농사만 짓는 거고. 그랬다가 그 저지대가 이제 치수 기술이 좋아지면서 대규모로 개발된 게 마곡지구인 거죠. 해방촌 수용소 같은 지명을 보시라는 게 한국 지역,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 있던 농민들이 살 수 없었던 땅에 피난민들이 살았어요. 당연하겠죠. 충돌을 피해야 되니까.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데 살아요. 산의 끝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근데 그런 데들이 보면 요즘에 꽤 부촌이 많아요.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 많이 돼요. 볼까요, 한번? 수용소. 수용소는 지명이 많습니다, 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방화인데, 방화 신장로 오른쪽에 마곡지구 초입에 수용소 들이라고 있어요. 수용소가 있던 들판인 거예요. 그런 데들은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던 곳이고 지금은 부촌의 후보들이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수용소라고 찍히는 곳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미 꽤나 많이 됐죠. 수용소도 그렇고 해방촌도 그렇고. 해방촌이 여러분들은 남산 해방촌만 떠올리시겠지만 전국에 있습니다. 해방촌이라는 지명은. 그중에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데는 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인데, 여기 요즘에 신원마을이라고 개발 제대로 됐거든요. 여기가 해방촌이에요. 그 주변에 골프장이 있고 한데 약간 언덕바지고, 여기도 보면 언덕바지, 벽제 추모원 있는 언덕바지인데 그 사이에 계곡이 있고 거기 물 넘치는데 피난민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됐던 땅이라서 개발 세력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한 거죠. 이런 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답사다니다 보니까 전 이런 지명을 옛날에 처음에 재밌어해서 다녔는데 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서울 강남 개발까지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만약에 제가 알아보거나 뭔가 가려고 하는 곳이 사기 좋거나 살기 좋은 곳인지 구분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 좋은 거는 우리 모두 알죠. 공시지가 높고 한 데가 사기 좋은 거 되죠. 그러니까 제가 딴 데 살아도 여윳돈 있으시면 강남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강남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축이라도 사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살기 좋다 그러면 저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기 좋은 것과 살기 좋은 것을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디에 살고 싶은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면 오릅니까만 주로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살기 좋은 곳은 천차만별인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평지를 좋아하고 강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파주 쪽을 좋아하는데
이런데 보기만 해도 평평하죠. 논이만 한가득하고 수만 년에 걸친 습지입니다. 충적 지역이고 이런 데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여기 크게 좋은 산이 없거든요. 겨우 기껏 해봤자 파주 출판도시 옆에 있는 심악산 정도인데 야타막하고 난개발돼 있어요. 산이 먹거리촌으로. 워낙에 주변에 운정이라든지 헤이리마을이라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배후 먹거리 단지가 돼 있어서 등산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산책하기에 기분 좋은 곳도 아니고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데가 여기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쪽하고 강북구 우이동 이쪽이 계곡인데 왼쪽으로는 백운대가 있고 여기 어딘지 아실 겁니다.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뭐 수락산 정말 좋은 산들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강남 사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은 등산복이 교복이잖아요. 저는 그 너무 싫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지만 그렇게 강남에 사시면서 등산복을 교복처럼 입고 다니셔도 강남에 그렇게 좋은 산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관악산 정도인데 정말 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가 좋아요. 제가 답사하면서 내가 산을 좋아한다면 여기가 좋겠다 생각을 든 데가 여기였습니다. 이쪽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EBS 방송에서도 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기 사시는 게 행복할 거다. 평소에 교복이 등산복이시니까 퇴근하시고 그대로 한 5분만 걸어가면 북한산이고 도봉산이다. 한 시간만 걸으면 정상까지 간다. 근데 강남에서부터 가려면은 지하철 타거나 차 타고 그 주차장을 뚫고 내려가서 한참을 걸어서 출입소까지 들어가야 겨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한쪽은 강을 좋아하고 한쪽은 산을 좋아한다.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봤거든요. 제 지인 중에. 그분이 선택한 데는 여기였습니다. 광진구였어요. 강이 있고 산이 있네요. 아차산이 참 좋은 산이에요. 아차산 용마산 해가지고 고구려 유적도 있고 남쪽에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 1, 20분만 걸어 올라가면은 서울 전체가 내려 보이면서도 어렵지 않게 암벽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강이 있고 이쪽 한강 쪽이 예쁘거든요. 고수부지 개발을 안 해놔가지고 나무들이 무성한 한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강과 산을 좋아하는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저는 광진구가 요즘에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숲까지 있지만 서울숲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긴 또 한강과 중랑천도 같이 있잖아요.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대단히 개별적인 문제로 봐야지 여러분이 산을 좋아하는지 강을 좋아하지도 모르는데 어디 살기 좋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냈던 책에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제가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가입니다. 빼고 나서 최소 공배수가 남으면 거기부터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리고 개별적 취미라든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걸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른바 숲세권은 좀 걸으시라. 숲세권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에요. 근데 숲세권 요즘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산사태 위험 겪죠. 축대 무너지고. 23년 여름에도 그 숲세권이라 불리는 그 모 지방의 모 아파트 지역들이 축대 무너져가지고 위험했었어요. 바로 청남 앞까지 흙이 몰려왔어요. 거기 남부순환로에 2000년대 초에 우면산이 무너져가지고 사망사고 났던 거 유명하잖아요. 남부순환로 그 넓은 도로가 관통된 거예요. 산사태로. 그때 우면산 북부 지역은 그렇게 쓸려 나갔고 남쪽 지역 전원단지거든요. 곡자 들어가는데 은곡, 세곡, 자곡, 내곡 들어가는 요 동네. 요 동네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원주택이 많아요. 남쪽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산사태 나서 그때도 반지하에서 사고 많이 났었어요. 사망사고가.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평소에는 전원주택이고 숲세권이고 하는데 정말은 한국이 어느 지역들은 토목공사를 잘하지만 어떤 지역들은 잘 안 하거든요. 특히 민간에서 개발한 데들은 좀 눈 가리고 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빌라촌이라든지 타운하우스 많이 만들어진 데들 있잖아요. 경기도 동남부에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데는 너무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 되게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뭔가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곳의 특징이나 그런 장소가 좀 있을까요? 없죠. 강남을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강남은 영원한 건가요? 저는 한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강남이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강남이 될 뻔했던 데는 세종시였는데 그 세종시의 원형이 되는 행정수도를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됐죠. 그러면서 그 계획이 몇십 년간 동결된 상태였고 그 뒤에 여야당이 통합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3분의 1밖에 실현 안 된 게 지금 세종시예요. 아마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계획이 실현됐다면 박 대통령이 계속 독재를 했다면 그럼 아마 그쪽에 강남이 됐을 거예요. 박 대통령은 강북을 결국은 세종까지 옮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편하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청와대라든지 국회 등이 자리하고 있고 그 북쪽 지역은 언제든지 전쟁을 대비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박 대통령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아마 강남은 지금처럼 크지 못하고 그 세력들은 다 세종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지금 세종, 공주, 대전, 청주 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단됐고 결국은 불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지금 세종은 결국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시는 세종은 아마 아파트 단지가 가득한 세종일 거예요. 거긴 결국은 공무원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특징 없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들만 가득한 도시. 도시에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는 정부기관들이 모여있고 공공기관이 모여있다 보니까 공무원 얼굴이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특별한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옮겨오면 그만큼 더 인구가 늘어나고 옮겨오는 계획이 중단되면 그만큼 줄어들고. 한편으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충청남도 연기군이라는 군을 통째로 통합했어요. 주변도 땅도 떼오고 공주라든지 청주라든지.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도농 통합도시가 됐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시는 세종 쪽은 굉장한 농촌 지역입니다. 세종은 목장도 있어요. 세종 우유란 게 있어요. 근데 공주에서 넘어온 땅에는 목장이 있어서 옛날 농촌 연기군의 중심지는 조치원이라는 데인데 철도 도시, 한때는 충청 남북도 통합 도청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철도 중심지였는데 그런 데들은 굉장한 도농 격차가 있습니다. 세종 지역, 도시 지역하고. 그런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가 언제쯤 세종에 올 것이냐가 큰 걸림돌인데, 오더라도 박 대통령 때 계획처럼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세종 분점이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예상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예상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더 이상 안 옮겨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6.25 전쟁 때 한강다리가 끊겨가지고 고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북 땅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통의 부자들은. 강남 부자들은 더 하다는 거예요. 그 근처를 이어갈 거라는 거죠. 내려갈 동기가 없는 겁니다.